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 손이 자유로워진 대신에 다리에 생기는 고통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립보행 질병인 하지정맥류입니다.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연 치유가 어렵고 또 평생 조금씩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리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이 하지정맥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정맥류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늘어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 기준으로 2017년도에는 24만 명, 2018년도에는 26만 명, 2019년도에는 31만 명 정도로 환자 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외부 활동이 적은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현장직 근로자나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이 늘어남에 따라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하지정맥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을 때 압박 스타킹을 신게 하는데요.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면 꽉 끼는 바지나 부츠는 오히려 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치료용 목적의 압박 스타킹의 경우 발목 부위는 센 압력으로 조여주고 허벅지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맥을 대신하여 발끝에 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새는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압박 스타킹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꽉 끼는 바지나 부츠의 경우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선생님, 문제 혈관을 수술했는데 또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소인과 직업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혈관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혈관 중에서 일부의 혈관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혈관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술 이후에도 직업적이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외 다른 혈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족욕이나 사우나가 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족욕이나 사우나의 경우 따뜻한 온도에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은 다리 혈액순환 장애를 호소하기 때문에 족욕과 사우나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족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시면 혈관의 직경이 점점 늘어나서 하지정맥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하지정맥류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지정맥류와 혼동하기 쉬운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정맥류의 증상 중에는 무릎 통증이나 발바닥 통증, 골반 통증이나 손저림 증상, 그리고 드물게 두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의 상당수는 처음에는 타병원을 방문하여 무릎과 허리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하지정맥류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은 지속적인 불편감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과는 조금 다르게 오전에는 다소 좋아졌다가 오후에 좀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가 좀 무겁고
붓고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걸어 다닐 때보다 서 있으면 좀 심해지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하지정맥류 병원을 찾으셔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보통 생활 습관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의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다 보면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요? 예, 하지정맥류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서 다리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셔야 하는 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셔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의 경우에도 출산 전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료진들은 이 하지정맥류를 두고 풍선을 부는 것에 비유합니다. 풍선을 불 때 처음에는 좀 힘들다가 풍선이 늘어나면 점점 불기 쉬워지죠. 하지정맥류의 진행도 이 원리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의 속도가 붙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척추 전체를 펴주면서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서서 상체 숙이기 자세입니다. 자, 바르게 서신 상태에서 양손 허리 잡고 다리를 1m 20 정도로 넓게 벌려 발끝을 11자로 만들어주세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골반 뒤로 밀어내며 상체를 기역자로 숙여줍니다. 그대로 양손 어깨 아래 손바닥 바닥 짚으신 상태에서 마시며 척추를 정면 향해 길게 뻗고 내쉴 때 팔꿈치를 구부리며 상체를 아래쪽 방향으로 숙여줍니다. 다시 한번 마시며 팔꿈치 펴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줍니다. 내쉬며 팔꿈치 구부리며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여줍니다. 천천히 자세를 10번 반복하셨다가 마시며 척추 길게 늘려 양손 허리 잡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